폴리스토리 5를 만들려다가 이야기를 선회하여 만들어진 영화, 성룡이 망하기 직전의 홍금보를 구해준 영화 나이스가이 액션 리뷰와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나이스가이는 성룡과 홍금보의 마지막 합작 영화로서 성룡의 절친한 사형이자 일생의 라이벌 홍금보는 주연 배우 성룡에 의해 감독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사실 전작 폴리스토리 4의 기록적인 흥행 실적에 고무된 성룡과 제작사는 호주로 이주한 진가구와 아미의 신혼 생활을 그린 폴리스토리 5를 연작으로 기획했으나 높은 강도의 액션에 집중된 연출이 가능한 홍금보를 감독으로 낙점하여 이야기를 바꿨다고 하죠. 게다가 당시의 홍금보는 제작했던 영화들의 연이은 실패로 인해 운영하던 영화사가 파산 직전에 몰리며 영화계에서의 입지가 코너에 몰리던 상황이었던지라 그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세우던 자존심을 접어두고 성룡의 요청에 응하여 재정적인 문제를 타파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래 기질은 여전했던지라 촬영 도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자신을 감독으로 고용해준 성룡에게는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당시 홍가반의 팀장 조영에게 화풀이했다고 하네요.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촬영분을 편집하다가 모자란 컷이 발견되면 조영에게 내가 놓친 부분을 왜 체크해주지 않았냐며 온갖 험한 말을 쏟아내서 조영이 한국인 홍가반 이승훈, 현 카뎃 리님을 붙잡고 저 인간과는 더 이상 일을 안 한다라며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뎃 리님은 홍금보와 조영의 곁에서 이런 상황을 모두 지켜보며 스트레스가 잔뜩 누적되던 와중 촬영 중간 식사 시간에 여성 스태프의 새치기가 도화선이 되어 폭발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홍금보가 달려와서 카뎃 리님에게 한국어로 여기 한국 아니야 라며 말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 영화로 돌아가서 나이스가이는 액션으로 시작해서 액션으로 끝난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액션이 연이어집니다. 전형적인 헐리우드 스타일의 갱스터 액션으로 시작해서 성룡 스타일의 지형지물을 활용한 격투 액션과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다양한 종류의 추격전, 그리고 돈을 잔뜩 들인 티가 나는 물량 공세까지 대놓고 헐리우드를 타겟팅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성기 성룡의 액션과는 맛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다채로운 맛이 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범구와 썬더볼트, 폴리스토리 4 트릴로지를 그다지 재미있게 보지 않은 저 역시도 굉장히 즐겨보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성룡 액션의 맛을 점점 희미하게 만들던 성룡 본인보다도 당시 성룡을 더 잘 파악하여 그에게 맞는 액션을 만든 무술감독 홍금보의 역량이 10분 발휘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말이 많아도 홍금보가 역사상 최고의 무술감독인 것 하나만큼은 사실이니까요. 촬영 당시 홍금보의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쿠션이 전혀 없는 바닥에 내리꽂히기를 대여섯 번 반복 주문하더니 정작 영화에 사용한 것은 첫 번째 테이크라고 합니다. 또 이 장면 역시 성가반 멤버가 대역을 했는데 두세 차례 시도 부상을 입어 다음 테이크에서 제대로 연기를 못하자 오만 짜증을 다 부렸다고 하네요. I remember Sam was like, what? No, and I said, he's like, sorry, 다고. 게다가 등판 전체에 시커먼 멍이들만큼 큰 부상을 입은 앤디 챙에게 병원이나 가봐 하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병원이나 가봐.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촬영 기간 중에 성룡이 서부로 간 동양무사라는 아이디어를 홍금보와 논의했는데 요즘 관객들이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할 소재라며 하지 말라고 성룡을 만류했던 홍금보가 얼마 후 동일 아이디어로 황비용 서역 웅사를 만들어서 이에 분노한 성룡과의 관계가 한동안 틀어져 버렸다고 전해지네요. I broke my ankle. 딱. And look at.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홍범구의 발목 부상 여파와 에이징 커브까지 더해져 성룡의 운동 능력이 꺾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장면이 몇몇 등장합니다. 벽을 차고 반대편 난간으로 뛰어올라 적을 따돌리는 이 장면을 꼼꼼하게 다시 뜯어보면 왼쪽 벽의 발을 디뎠던 곳이 다른 부분과 다르게 한 단의 강목이 덧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여기 또는 여기를 밟고도 도약이 가능했겠지만 예전보다 못한 점프력으로 인해 절충한 높이의 디딤판을 설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와이어에 의지한 회전 발차기, 최전성기 때조차 버거슬 높이를 공중부양하듯이 날아오르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와이어 점프, 그리고 카뎃 리님의 대역처럼 점프 동작의 연출적 조작을 다수 발견할 수 있죠. 또한 이렇게 무릎과 발목에 충격이 크게 발생하는 착지 동작도 부득이하게 대역이 투입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장면은 톰 크루즈의 나잇 앤 데이에서 오마주되죠.
홍범구부터 시작해서 헐거워지기 시작한 성룡의 격투 스타일을 이 영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빠른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공격과 방어가 탄력적으로 교차하던 전성기와는 다르게 홍범구 이후부터는 두루루룩 하고 가볍게 교차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나이스가이의 동작 진행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이 노란머리 배우는 성룡과 연기할 때 자꾸 실제 타격하는 방향으로 동작이 흘러가서 성룡이 탐탁지 않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후엠아이에서의 론 스므렌버그처럼 대놓고 면박을 주거나 촬영 배제를 시키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오케이. 어쨌든 촬영 중간중간 내가 생각한 성룡은 이게 아니다라며 성룡과 액션 연기가 아닌 진짜 싸움을 해보고 싶어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다른 배우들과 연기할 때는 실제로 때리라고 해도 실제로 못 때려서 여기 이 배역을 연기했던 한국인 카뎃 리님이 걱정하지 말고 진짜로 세게 때리라고 독려해서 간신히 이 테이크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멋진 씬은 마차 위에서의 격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좁은 공간에서 수기술과 더불어 발차기까지 활용하여 다이나믹하게 싸우는 모습은 홍금보와 성룡 조화가 아니라면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액션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적인 예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이 정도 수준의 격투씬을 보여주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과 비교해봐도 나이스가이의 마차 격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의 대역은 그냥 귀찮아서 안 한 것이 아닐까 싶은 이 점프, 마차 위에서의 발차기 장면, 다른 컷들과 날씨 및 조명 상태가 눈에 띄게 다른 것으로 추정컨대 편집 과정에서 성룡이 찍어놓은 컷이 배드 테이크라 대역이 재촬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난이도 낮은 동작의 와이드 앵글이나 이렇게 별거 아닌 장면, 삔박질 뒷모습, 그리고 홍금보보다는 날씬해 보이는데 홍금보처럼 생긴 인물의 대역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이고, 여담으로 영화의 트리거가 되는 이 비디오 테이프, 여기 숨어서 카메라 한 대로 찍은 비디오가 어떻게 구도가 수시로 바뀌고 인서트까지 있는 편집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영화 분량 그대로를 몰래 찍은 비디오로 사용해버린 거죠. 다른 스텝이 이랬으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홍금보한테 욕먹고 있었겠죠.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중한주와 칠권투를 끝으로 멈춰있던 성룡 액션이 잠시나마 다시 움직였던 영화로 평가하는 나이스가이. 그리고 지금까지 박성룡이었습니다.